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어.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떠나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다. 너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너 덕분에 덜 슬퍼졌어. 그래도 너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어 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의 공헌으로 기껍게 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맑아지나 보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의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매 순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말이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어 마른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한다. 한번 해볼까?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도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느낀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는 의외로 내가 평소 쓰는 말투에 담겨 있다. 마치 어릴 적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뱉은 나일수록 마음의 크기 역시 잘 자라게 됐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했다. 요즘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한다. 과장 역시 자주 한다. 기분이 마뜩잖은 상황에서도 독특하네 라고 결국 감탄하곤 한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미안하다 사과해보기도 한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도 세상과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세상은 멋지다고.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날 속이고 또 달랠 것이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것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한다. 네 글을 보면 밥맛이 떨어져 라고 말한 그는 자신이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은 직진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째서일까? 그의 솔직함은 유독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을 향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 그는 유턴을 넘어 공중제비까지 돌았다. 그런 그에게 솔직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 이 정도의 말이 적합할 것이다. 잔졸하다. 몹시 약하고 옹졸하다는 뜻으로 이 말은 그에게 꼭 맞았다. 실제로 마음이 협소한 인간일수록 솔직함이라는 단어에 더 기대기 때문이다. 야, 난 솔직히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너 별로란 애들 진짜 많았거든. 솔직히. 마음이 비루한 사람들은 솔직함이란 단어를 무적의 방패 삼아 자신의 분노나 혐오, 질투 같은 감정들을 마구잡이로 배설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치고 진짜로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독히도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타인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부글부글 마음이 끓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더 상스러운 단어를 내뱉으며 해장을 했다. 물론 솔직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지저분한 마음에 솔직함이란 단어를 덧댄다고 냄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 또한 거기에 있었다. 무례함은 타인을 상처내는 데 쓰이지만 솔직함은 오히려 상처를 고백할 때 쓰였다. 솔직히 그거 누가 못하냐? 라는 무례한 비난이 아니라 요즘은 솔직히 네가 정말 부럽다 라고 말하는 바른 고백이
솔직함의 참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다. 매 순간 나약했고 무례했다. 솔직함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모두가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타인을 상처내고 자신의 상처는 치사하게 숨긴다. 또한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위선자, 겁쟁이, 진짜 속마음마저 숨기는 겉보라고 격하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친절함이란 오히려 너저분한 속마음쯤은 스스로 정제하고 웃을 줄 아는 단단한 태도다. 비겁해서 숨기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에 웃는 것이다. 타인을 상처냄으로써 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내 상처 따위는 오롯이 책임지며 웃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러운 건 부럽고 아픈 건 아프다고 세련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아.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아 라는 걸 배우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고작 10년 전만 해도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꽤 큰 용기가 필요했다. 끊기보다는 맺기가 더 각광받았고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 악인을 제외하면 우린 사람을 싫어할 수 없었다. 정확히는 표현할 수 없었다. 일단 한번 잘 지내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 아니면 혹시 네가 문제인 건 아니야? 예상컨대 이런 말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조언들은 대체로 나를 위한 것이란 말로 포장되었기에 손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맞지 않는다는 확신을 애써 거부하며 내가 이상한 거라고 버텼다. 뇌관이 터진 것은 30살 즈음의 일이었다. 친구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날이 밝아도 그림자에 더 집착하는 타입으로 합리적임과 부정적임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잘 가꾼 기분조차 순식간에 콱 하고 잡쳐졌다. 그럼에도 나는 아주 웃긴 이유로 친구를 놓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친구야 라는 출처불명의 속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야, 난 진심 네가 망할 줄 알았다. 그날따라 걸쭉하게 취한 친구는 평소보다도 입이 더 걸었다. 난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아니 그렇잖아. 말만 번지르르. 그러다 제대로 고꾸라질 줄 알았는데. 부럽단 소리야. 솔직히 화도 안 났다. 그저 옳게 왔다는 느낌이랄까. 간신히 이어가던 관계의 생명력이 쩍하고 쪼개지는 느낌에 조금은 슬펐고 조금은 후련했다. 그날도 우린 웃으며 헤어졌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관계는 꼭 발효식품 같았다. 모든 발효식품이 의뢰 그렇듯 한번 썩어버리면 어떤 음식보다도 더 고약한 악취가 났다. 추억이라는 방부제를 아무리 쳐봐도 이미 썩은 관계 위에 핀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지기만 했다. 인간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다. 그것도 어느덧 3년 전의 일이다. 그 사이에도 나는 또 누군가와 맞지 않음을 인정해야 했고 오래됨이라는 이유로 끊긴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 대신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은 감정과 시간을 담뿍 쏟았다.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어른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야 나는 안다. 때로는 소유하지 못한 고통보다 소유하는 불편함이 더 크다. 그 말처럼 빗금 처진 관계까지 끌어안으려다 소중한 마음까지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놓아줄 것은 놓아주고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는 성숙함을 배울 것이다.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다. 소중한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사람의 우아함은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 사람의 진짜 우아함은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윗사람에게 깨진 날 후배를 대하는 태도나 안 좋은 일이 넘친 날 웃으며 인사할 줄 아는 여유에서 우린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아함이란 다시 말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두 조각 난 날에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웃고 공들여 사과할 수 있는 태도.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다. 6년 전 만난 나의 첫 직장 후배였다. 후배는 나보다 3살 위의 형이었다. 말랐지만 배심이 단단한 유형으로 어딘가 도인 같은 매력의 사람이었다. 후배는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인재였다.
첫째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오는 능력이 대단했는데 1년 내내 자기 몫을 넘치게 해내 가끔은 선배로서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기억은 후배가 실패한 날이었다. 그날은 후배가 기획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사 건물의 절반을 홍보 현수막으로 덮을 만큼 회사도 후배도 크게 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회사의 평가가 그랬다. 실제 방문한 손님들은 대체로 감동했지만 방문객 자체가 적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의미는 안타깝게도 회사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전시회 종료날, 후배는 조금 일찍 마감한 전시실에 혼자 앉아 깊은 멍을 때렸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무너지는 건가? 솔직히 그랬다. 한 번쯤은 드라마 속 선배들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어서 후배가 망하길 바랐다. 최악의 선배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후배는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못 들었나? 쪼개져야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당신 하늘인데. 순간 내 역겨운 마음이 들킬까 얼른 화장실로 돌진했다. 후배는 그 뒤로도 몇 번의 작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평소처럼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고 웃으며 인사하고 똑같이 일을 했다. 내공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긴 하는구나. 후배를 보며 느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아니 요즘처럼 내 감정 참는 게 손해인 시대에 저런 고리타분한 태도가 필요하긴 해? 나만 손해잖아. 근데 필요하더라. 무너진 날조차 우아함을 유지하는 나를 보며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난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아. 우아함이란 결국 나를 위한 태도였다. 지금은 서로 연락하지 않는 그 후배에게 배운 것이 참 많았다. 어른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단단함이란 게 무엇인지 헷갈릴 때면 요즘도 가끔씩 그 후배를 생각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마음이 지옥 같은 날,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은 날일수록 보다 공들여 웃고 감사하고 인사하자.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태도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호가 되어줄 테니. 오늘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